함께 돌보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반갑습니다. 하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여러분,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우리 모두 평등하죠. 그렇습니다. 자, 남자일, 여자일 구분하지 않는 세상. 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성에게 독박 육아, 가사 노동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의 육아 시간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평등의, 양성평등의 시작은 이 일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평등한 일과 생활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도 꿈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더 가치 있는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 함께하는 맞돌봄, 함께하는 양성평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맞돌봄 시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출발! 이제는 맞돌봄 시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을 함께할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 여성의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여성회에서 성평등교육센터장으로 활동하는 박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분이시죠. 네, 김언경 뭉클 연구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언경이고요. 미디어 인권 연구소 뭉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뭉클에서는요, 미디어 속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로 감시하고 또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모만 봐선 전혀 모르시겠죠. 엄청 무서우신 분. 사실 우리가 작년 1년 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활 속 양성평등 시간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맞아요. 다시 만나니까 마음이 뭉클해요, 소장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야, 사실 이 두 분이 네. 너무너무 열심히 이 성평등에 대해서 노력하신 결과일까요? 요즘 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현장에서 또 체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확실히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최하고 진행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 남성 토론자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 이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처음에는 양성평등이라고 딱 들으면 이건 여자들 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양성평등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다 보니까 본인은 남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군대 인권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친구 관계, 직장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과 관련돼서 차별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양성평등은 정말 모두를 위한 거다라는 얘기 해주셔서 저도 이게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성평등에 대한 이렇게 인식은 조금 높아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 주변에서 봐도 성차별 언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오. 성차별 언어가 사용되는 것은 사실 제가 느끼기엔 저는 이제 주로 방송이나 뭐 미디어 속에서 주로 사람들을 많이 더 만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면은 이전보다는 성차별 용어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특히 이 패널이라고 하죠. 방송에 출연하는 많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무심하게 성차별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면은 최근에는 내가 그 용어를 사용하면 지적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좋은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유모차가 아니고 유아차라고 한다던가 또는 지금 뭐 저출생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다 저출산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표현을 바꾸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느끼고 계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지아 센터장님께서는 이 성차별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일이고 또 사회를 바꾸는데 언어가 작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까 수혜님 말씀하신 특히 대표적인 게 그 저출생, 저출산 이 용어가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출생률이 낮아진 어떤 현상이잖아요. 출생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게 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출산이라고 이야기를 붙여버리면 누군가는 그럼 출산을 하지 않는 개별 가정이나 여성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현상이 뭐냐라고 할 때 현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네. 좀 더 정확하게 현상을 보여주고 거기로부터 이제 원인을 잘 찾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 방송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도 성차별을 하지 않도록 언어 습관을 들이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럼요. 센터장님, 그러면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저희가 양성평등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꼭 반드시 제대로 정리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딱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마다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실 법에 있는 정의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에 저희가 양성평등 이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미,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쉽게 정리를 하자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원래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성에 따라서 차별 없이 그렇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하나라는 성에 따라서 각자가 성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채워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사회 전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고 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방송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방송을 아무도 안 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같이 하면 더 가치 있는 양성평등. 이 라임이 참 좋지 않아요? 네. 같이 하면 더 가치 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함께하는 맛돌봄, 함께하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평등의 인식 수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남자의 일, 여자의 일 이렇게 고정관념을 보이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고정관념, 평등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함께하는 우리 4명의 생각들도 궁금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바로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솔직한 OX? 의견을 해야 네.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솔직히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솔직해야 됩니다. O 아니면 X로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짓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했으면은 네. 연구소장님한테 걸립니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진실로.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O인지 X인지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벌이 부부, 특히 여성에게 육아는 경력을 단절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저희 답이 좀 오, 갈라졌네요. 오, 오. 네. X. 저만 X인가요? 민수 씨는 왜 X라고 했어요? 아니 솔직히 여성뿐만 아니라 이거는 남성들에게도 경력 단절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근데 네. 아직은 그렇게 네. 경력을 단절하는 물론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분들, 아빠분들 많아지기는 했지만은 네. 아직은 사회적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성이 훨씬 더 경력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제 민수님의 경우에는 네. 워낙 육아를 잘하시기 때문에 네. X를 들어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근데 민수 씨는 네. 민수 씨가 남자인데도 네. 경력 단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요즘에 사실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창 활동할 때보다 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는데 이 굉장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 그거를 일을 하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이 뭐 거의 뭐 많이 줄었습니다. 줄였죠 제가. 네. 그만큼 지금 공동 육아를 함께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경력 단절이 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중요하게는 물론 우리가 들었던 OX 퀴즈의 주어는 네. 여성이었지만 먼저 경력 단절 문제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가 경력 단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네. 1번일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얘기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O를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수 씨처럼 사실은 아이를 이제 같이 키우시는 남성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아이를 키우죠. 그럼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워킹맘들, 뭐 워킹 레디도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결정적으로 2번의 위기가 온다고 해요. 두 번이나 와요? 2번의 위기가 결정적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제 아이를 놓고 이제 회사를 가야 할 때 회사가 이것을 일정하게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믿고 맡길 곳이 있는가에 따라서 첫 번째 경력 단절의 위기가 온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보통 이제 끝나야 하는데 두 번째 또 결정적 위기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딱 보낼 때. 초등학교 입학할 보낼 때? 때요? 예, 초등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초등학교를 아이가 딱 가는 순간 한 달 동안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12시도 안 돼서 돌아옵니다. 점심도 안 먹고. 낮 12시.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밤 12시 아니고? 예, 그 전에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5, 6시, 7시까지 돌보던 아이가 갑자기 한 달 동안 12시에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와. 그럼 그걸 돌봐줄 사람들이 없으면 그때 다시 엄마들이 그리고 많은 양육자들이 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되게 걱정이 됐던 게 이 민수 씨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두 번째 위기를 말씀드림으로써 너무 큰 공포감을 드리는 게 아닐까 때문에 제가 사실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네. 같이 오늘 하는 주제처럼 맞돌봄 이야기를 하고 사회가 바뀌면 이제 우리 어린이가 이제 학교를 갈 때쯤에는 또 사회가 바뀌어야 하니까 너무 네.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원경 소장님께도 궁금해요. 아까 오래 드셨거든요. 네. 왜 오래 드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경력 단절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를 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는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랬고 친정집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아이를 키웠고요. 저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저한테 돌봐달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는 것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내가 집에서 내 아이의 그러니까 손주를 돌봐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우리 사회가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게 통계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20년에 비해서 5.9% 증가한 상태입니다. 5.9%요? 예. 전체 육아휴직 중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26.3%. 그러니까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4분의 1은 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적은 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 안에서 이것이 누구 한쪽 성별에게만 육아휴직이 가는 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와 법, 지원 혜택이 굉장히 늘고 있어서 그래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확실히 늘어났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 중에 누군가는 육아휴직을 해야만
아이를 돌보는 게 원활하다라고 하는 사회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가사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뭐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엄마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세면 사실 아이를 돌보는 게 아무리 기뻐도 남성들이 선뜻 그걸 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 육아휴직 할 건데요 라고 남성이 말하면 약간 뭘까요?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사실 선택하기 어려운데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고정관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로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생의 어떤 한 시간을 내가 아이에게 온전히 쓰겠다라고 하는 게 성별과 관계없이 그런 걸 선택하는 남성들도 늘고 있다는 게 현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사실 와이프가 네. 배우자라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와이프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네. 네. 뭐 집사람만 안 하시면. 예, 예. 집사람이랑은 안 해요. 자, 우리 배우자께서 네. 이 회사를 그만둘 수가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또 하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라는 이 단어가 딱 와닿았어요. 네. 주변에 봐도 저희 주변에도 이제는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 경력 단절이라고 하면 사실 여자들이 걱정되었고 큰 고민거리였는데 이제는 남성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즉 이제는 맛 돌봄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더욱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지혜 씨는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네, 참 좋아요. 이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감소가 되는 건 맞습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빠가 일을 해주니까 육아휴직을 해주면은 당연히 여성들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꼭 굳이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엄마들의 경력 단절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력 단절 비율이 2019년에는 18.2%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17.8%, 자 들어보세요. 18%, 17.8%, 2021년 17.4%, 2022년에 17.2%. 정말 이렇게 아주 조금씩 작게 내려오네요. 작게. 예. 그리고 2023년에 17%. 아주 정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비율이, 여성의 비율이. 이 수치를 저는 의미 있게 해석해야 할지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별 의미 없다라고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저는 결론 내렸어요. 아직 멀었다. 이게 좀 더 빠르게 이 경력 단절 여성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는 체감보단 여성들이 아직도 일정한 아까 말했던 그 큰 위기를 못 넘고 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아직은 훨씬 많죠. 그렇죠. 예, 체감은 뭐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희가 오늘 그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만들려고 이 방송을 만들고 저는 있는 건 그냥 아닙니까? 가장 예. 중요한 거는 육아휴직을 좀 더 장려하고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정 내에서 아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족 분위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빨리 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 이렇게 치를 떠세요? 저는 이야기 들을수록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양성 평등이 얘기하고 있는데 부부 맞돌봄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맞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네. 맞벌이는 확산됐는데 맞돌봄은 아직 이제 이 용어가 막 시작되는 중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맞벌이를 하는데 도대체 돌봄은 그동안 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로 방법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양성평등은 가정의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으로 가정의 일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을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집에서 하던 되게 많은 일들을 집안일이라고 불렀고 네. 집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 이게 가사 노동이고 그걸 가족들 모두가 나눠서 하고 사회도 같이 이걸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 중에는 보육도 있고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돌봄을 그동안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할 때 가정에게 책임을 많이 맡겼어요. 가정에게 맡긴 책임은 주로 이제 여성들에게 주로 책임을 많이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사례로는 가정에서 이걸 책임질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뭐 아이라든가 아니면 아프신 분들이 방치되는 결과까지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거 되게 마음 아픈 뉴스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육과 뭐 양육이라는 걸 여성이 전담해야 되고 이걸 개별 가정이 다 책임져야 하고 돌봄은 무조건 여성과 가정의 몫이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생각. 이라고 한다면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보면 아 이것은 여성을 넘어서 모든 가족이 같이 하고 그리고 뭐 가족을 넘어서 사회가 같이 책임질 일이다라는 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봄을 같이 책임지는 사회 그리고 맞돌봄 이런 게 가능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맞자가 앞에 붙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벌이도 그렇고 평등해 보이고 맞돌봄. 네. 언젠가는 맞돌봄에 합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합류하세요. 네. 이제는 맞돌봄 시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서울 여성의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님과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엉경 뭉클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김엉경이래. 김엉경 하면서 뭔가 기억 못할까봐 김엉경 소장님. 자, 워킹맘들의 가사 돌봄은 이제 그만입니다. 육아와 가사에 대한 걱정 없는 다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 가정과 사회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하고 제 모습은 상상도 잘 안 되긴 하는데요. TV 광고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아내가 잠이 들 때면 항상 쓰러져 잠이 들고요. 장모님이 계속 허리 아프다는 그런 CF가 있었어요. 그 말 그대로 그 육아휴직 후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건데. 네. 아, 근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사실은 하루에 12번도 더 쓰러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기가 울고 그러면 없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허리가 파스 없이는 못 사는. 아,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결혼은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는 동시에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어떠한 것이 주어짐으로써 조금은 불평등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제가 지혜 씨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뭐 결혼 의사 내지는 유무와 상관없이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어떤 부부로 살고 싶으세요? 나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재밌게 사는 결혼 생활? 예, 그렇죠. 친구처럼 막 많이 얘기도 하고 많이 놀러도 다니고 막 네.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꿈꾸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인데 너무나 속상하게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부부 결혼이라고 하는 걸 자꾸 역할로만 맞춰 놓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역할론. 남편은 무슨 뭐 생계부양자의 역할, 뭐 아내는 돌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사실 과거에는 그런 고정적인 이제 가정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네. 그걸 우리도 과거로부터 있었던 걸 내면화한다면 사실은 상대에게 좋은 친구라든지 평생 동반자 라기보다 역할을 먼저 보게 되면 사실 그건 너무 슬프게 되기도 하고 안타깝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전통적인 상이 머릿속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맞벌이를 하는데 우리 부인이 일도 다 하고 내가 들어오기 전에 집에 와서 집안일 다 하고 찌개 끓여놓고 아이 다 돌보고 아이 씻기고 집에 들어오는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서로를 역할로 보지 않고 어떻게 평생의 동반자로 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겠죠. 사실 이 부부라면은 서로의 이 어려움에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야 더
행복한 가정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도 민수 씨 이야기 들으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좋고 또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 일을 통해서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성장도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육아휴직을 많이들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육아휴직을 안 쓰는 분들이 계실지도 궁금하네요. 오, 있다면서요? 예, 안 쓰는 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네. 남성이 아빠가 안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엄마들은 일단 아이를 낳을 때 출산 휴가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육아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아직까지는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보도가 나왔습니까? 예, 한 아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한 상사는 매우 좋은 상사. 어떤 사람은 진짜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대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 언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결국은 4개월 반 정도의 육아휴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구한 3개월 병가가 아니고 4개월 반의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는데 본인이 원한 건 6개월이었는데 그걸 못했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이익이 크고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나 빨리 돌아오기를 바래서 그런 그 걱정 때문에 돌아갔는데 이후에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남성이었고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새로운 육아휴직자가 나올 때마다 지목되면서 너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게 먼 옛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2019년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2024년이지만은 물론 해마다 조금씩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빠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주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배우자와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게 40.5%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은 비중으로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또는 아이를 돌본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휴직하면 대부분 이상하게 굉장히 어렸을 때 영유아 시기에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컸는데 무슨 육아휴직이야. 뭐 초등학교 갔는데 무슨 육아휴직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굉장히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금쪽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이 아프던 마음이 아프던 어떤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어요. 정말 집중해서 돌봄이 필요한 시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고정관념, 무슨 애가 다 컸는데 육아휴직이야 또는 아빠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이런 것들 자체가 반드시 깨져야지 될 그런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 근데 사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직장에서 했던 내용들은 사실 인권 침해고 네. 법적으로도 위법합니다. 저희가 이게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거 제대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면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주변 남성들에게 사실 육아휴직 쓰는데 법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느라고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휴직은 사라지고요. 우리 아빠들도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돌봄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족을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일로 와. 꿈 꿨어? 너무 익숙한 목소리인데요. 꿨어요? 좀 뭐. 엄마
엄마, 봄이 일어났어요. 네. 엄마 안녕해. 엄마 굿모닝 해줘야지. 굿모닝. 굿모닝.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o see we always green.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뷔 20년 차 개그맨이고요. 지금은 31개월 된 딸을 둔 딸 하나입니다. 네,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아빠 김민수예요. 저 배우자. 저 이제 밥을 준비할 때는 엄마랑 애기랑 똑같은 식판 해줘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밥도 잘 먹고. 저는 프리랜서고 사실 와이프는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직장을 다니다가 막 안 다니다가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좀 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로운 제가 전담으로 육아를 하는 게 가정을 위해서 좋지 않나. 아빠 여기 꿀 줄게. 여기다 찍어 먹어. 이거 봐, 꿀. 찍어 먹어봐. 꽁꽁. 그렇지. 먹봐. 아기가 아빠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거의 뭐 성공적인 육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생각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패스죠, 슈퍼패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드릴 점수는 없고 대신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남편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바이바이. 우와, 오늘 혼자 세수도 했어. 아, 이쁘다. 잘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30년짜리 군대다. 아, 이뻐 머리 잡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아빠 처음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막막했어요. 막막했고 또 이런 매체 같은 것들 뭐 인터넷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서적 같은 거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나의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께 받았던 대로 가르쳐 주게 되고 키우게 되고 제가 자라온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 육아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를 뭐 훌륭하게 길러내야지, 꼭 건강하게 키워서 뭐 사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이게 이런 부담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네, 아이가 웃을 수 있으면 네, 건강하게 이쁘게 또 훌륭하게 자라지 않을까. 아, 안녕하세요. 원장님이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옳지. 원장님 엄청 좋아요. 네. 엄마 아빠랑 왔어? 아빠랑 왔지. 자, 아빠 빠이빠이. 다녀오겠습니다. 말해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옳지. 네, 아침에 밥 잘 먹고 네. 잘 자고 일어났어요. 다정한 아빠다. 재밌게 놀자.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저도 이제 스케줄 하러 갑니다. 예전에 아이 있을 때보다 스케줄이 한 98%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줄은 건 아니고 줄였죠. 네, 아이를 봐야 되니까. 그래도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육아에 좀 방해가 안 되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안에서 네, 오늘은 라디오 하러 갑니다. 생방. 네. 네, 시계도 없는데 시간도 없네요. 빨리 가야 돼. 생방이라 늦으면 안 되거든요. 일보다 육아가 진짜 그냥 제 체감이에요. 제 체감으로는 한 10배 이상은,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난이도로 따진다면 제 생각에는 한 육아가 10배 정도 네, 수치화하자면 굳이 그 정도 레벨 아닐까.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빨리 준비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했고 지금 빨리 가야 되겠어요. 늦었어요. 가겠습니다.
예뻐가지고. 안경은 잘 어울린다. 이상하잖아요. 안겨울이 뭐예요? 나중에 봄이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잖아요. 이거 귀엽다니까요. 봐봐요.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빠 돼요. 너무너무 축하한다. 근데 그다음부터 못 만나는 거예요. 남자가 육아를 하고 이런 형태들 되게 많은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아이랑 좀 더 돈독해질 수 있고. 또 방송 중간중간에도 항상 봄이 얘기를 하고 정말 봄이랑 언니가 전부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어요. 오, 5683번님께서 네, 저도 이런 일이 있다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깊게 공감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치킨 세트 보내드립니다. 밥만 해주는 아빠가 되는 건 사실 조금 싫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멋진 일도 하면서 나도 사랑해주고 그러는 멋진 아빠야. 이렇게 좀 되고 싶어요. 진짜 치우고 막 애기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할 때마다 아 진짜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부모님도 저한테 감사해야 될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큰 즐거움을 줬겠구나 나도. 재밌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 고기가 한식이 거의 없어져가지고요. 우와 진짜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 가자. 나 여기도 놀아도 돼? 돼? 뭐래? 돼? 여기 개미 이건 먼저 타. 한 잔에 잘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교감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눈빛을 보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웃음을 주고받고 그런 걸로도 이제 소통이 되니까 교감이 되니까 되게 신기하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누가보다 힘든 건 없다고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보 애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20년 정도는 서로 감당을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잘 키워봅시다. 우리 모두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보람되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가는 일이니까 여보는 여보 자리에서 또 나는 내 자리에서 서로 열심히 해서 우리 꼭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 짠 하고 내보낼 수 있게 같이 힘을 합쳐서 잘해봅시다. 네. 다시 보입니다. 다시 보여.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요? 실제 네. 모습을 보니까 네. 진짜 굉장히 하신 얘기들이 훨씬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네. 얘기해서요. 네네. 민수 씨가 굉장히 뭐 애교도 많긴 하지만 그 아내분께서 네. 아들 하나 키우는 마음으로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반전이야 완전. 반전이죠? 네. 제가 딸 2명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느낌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하나 확실히 실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 하신다는 건 제가 보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놀림이 예, 확실히 손놀림이 이게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게 아니다. 네. 딱 침대 정리하시는 거 보고 나서 저거 찐이다. 이런 딱 생각이, 아시네요. 예, 들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후 3시에 하원한다 그러면은 엄마 그 시간에 일을 하실 일을 잡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일을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이 육아를 정말 훌륭하게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 육아에는 정말 진심입니다. 네. 근데 민수 씨가요, 사실 경력 단절이 아니라 지금 맞부부 하시면서 네네네. 일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VCR에도 나왔지만 일을 98% 정도 줄였다. 그게 사실은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진담이거든요. 그렇죠. 저녁에 할 수 진짜예요. 있는 일도 많이 못 하시고. 네. 예. 그런 네. 부분에서 두 분이 막 부딪히거나 다투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아이만 봐야 하니까 좀 답답했던 면이 있었는데 네. 네, 안지환 선배님이 아까 VCR에서 그러시잖아요. 못 봤다고 그 이후로. 저도 나가고 싶은데 네. 네. 근데 사실은 요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거를 다 제가 못 하게 되더라도 이 육아, 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자,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들어 보셨어요? 실제로 백지장? 백지장은 맞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백지장을 썼던 세대는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육아가 처음인 부모들을 위해서 이웃과 동네가 함께 육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서울시에 있는 시스템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맡기고 가면요. 네. 돌봄 교사가 등교 준비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우와.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와. 정말 학교까지 동행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고 해요. 이 고민이 없어지면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모님을 이제 모셔가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요 타임에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학교를 좀 보내달라 이런데 이게 사비로 들어갔을 때는 또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이 정보 너무 좋네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동네 키운 포털이라는 다시 발음이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어찌됐든 신청은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이 무조건 그러니까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서초구에 공동 육아 프로그램인 함께 키움이라는 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더욱이 이런 화상회의를 통한 공동 육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커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지금 미디어의 변화가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공동 육아를 같이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 부모들이 네. 정보가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 육아도 매우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같이 키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육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하는 속담 중에 인디언 속담 중에 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한 가정 안에서의 둘이의 돌봄 또 맞돌봄도 필요하지만 한 가정 안에서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여러 가지 동네나 다양한 방식으로 푸는 뭐 함께 돌보는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서울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미산 자락에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같이 돌보기도 하고 뭐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서울 여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네에서 작은 도서관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많은 양육자분들과 아이들이 와서 책을 보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서로 아이들은 그 안에서 놀고 부모님들끼리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하는 공간이에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여름방학에 진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하루 자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캠프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하루 자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쓴 시에다가 노래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는 거죠. 도서관이지만 자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 같이 공동 육퇴를 해서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서 아이 키웠거든요. 둘 다. 진짜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말씀하셔서 너무 놀랬고요. 그런 마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또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이런 돌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실제로
맞는 정말 얘기네요. 맞아요. 네, 네.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야, 그 마을 내가 만들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너무 생각을 재밌겠다. 해봤어요. 왜냐면 그 너무 마을 좋습니다. 만들기 아빠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예. 그런 작은 마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또 국가와 지자체도 이런 게 더 많이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다양한 지원 모델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 민수 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힘내보도록 해결된다면 할게요. 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저출생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예. 그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20대 또는 30대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고 특히 육아에 대한 부담, 이게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던 기존의 그 어떤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낀 거예요. 그 피해를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언니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언론 비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은 저출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짚고 근본적인 그 어떤 것을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보도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양성평등, 돌봄 문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양성평등과 돌봄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한 가정에서 나누는 맞돌봄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스웨덴이라는 북유럽의 국가가 뭐 양성평등으로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출산율이 뭐 1.5%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웨덴은 실제로 본인들의 출생률이 높은 이유를 양성평등이라고 아예 밝히고 있어요. 네. 밝히고 예,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성평등 때문에 양성평등을 열심히 하니까 출생률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스웨덴도 출생률이 유럽도 다 그랬거든요. 출생률이 떨어지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쯤에서 많은 여성들도 그렇고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다가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동일임금 같은 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안전하고 탄탄한 보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육 관련된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보육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스웨덴식 보육 모델이라는 게 아예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왜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이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가 일을 해서만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책임은 사회가 같이 지는 거다라는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갖고 있고 거기에 부모들이 거둘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라떼파파 같은 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실제 사회가 바뀌고 저출생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과 이 돌봄은 연결이 돼 있고 이걸 진짜 맨날 여자가 내지는 가정이 해야 된다는 그 사고만 넘어서면 사실 우리도 충분히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제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문화도 꼭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거듭 드는 게 2023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그러니까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십니다. 이분이 한국의 저출생 수치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업 문화의 변화와 기성세대 및 남성 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답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저는 앞부분은 다 알겠는데 남성 교육의 중요성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기성세대와 그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육아 문제 이런 것을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아예 그 아들에게 좀 더 잘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기성세대도 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제도가 있어야 문화적으로 바뀌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도는 제도대로 있고 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변화가 더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이나 또는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금 우리 방송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한 편 더 녹화를 하고 매주 너무 재밌네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맞돌봄 시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만큼 오늘 나눈 이야기가 진짜 소중하다는 이야기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맞돌봄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돌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이에 대한 돌봄도 있지만 자기 돌봄 내지는 부모님이나 사회 전체가 연관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에 외로운 부가 생겼다고 하는 얘기가 전 세계 뉴스를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면 사실 뭐 개인이 갖는 감정이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사회가 함께 해결할 그 문제라고 해서 그래서 외로움 부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지만 제 주변에 요즘 언니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프셔서 부모님 돌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성한 자녀의 손주를 돌봐야 하고 그리고 본인의 몸도 아파져서 점점 돌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건 평생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것처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돌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양성평등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저도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그 맛돌봄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맛효도라는 게 바로 또 연결이 됐어요. 제발 효도는 같이 하자. 왜 꼭 며느리에게 효도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네. 저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프셔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돌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 간에도 또 서로 뭐 아들이 해야 된다, 며느리가 해야 된다, 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갈등이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올해에는 맞돌봄을 얘기했다면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정말 뭐든지 같이 해나가는 부부가 같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같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그런 내용을 발전시켜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등한 부부의 모습이 결국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게 하고 건전한 가족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배우자에게 미루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집안일, 아이 돌봄, 부부가 나의 일로 여기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죠.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바로 양성평등한 가정과 사회가 실현되는 길이겠습니다. 양성평등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인식 전환, 우리 모두 실천하기로 약속해요. 네, 무엇보다 처음 걸어가는 길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할 수는 있지만 행복한 미래는 부부가 함께 만들어갈 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맞돌봄 시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보는 거예요? 네. 박수 준비하세요. 거품 바꾸고. 이렇게 박수 한번 드릴게요. 딱이다! 이런 느낌. 전 오늘 사실 녹화 전에 약간 좀 살짝 기분이 좀 다운됐던 게 우리 연구소장님만 태블릿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러기엔 저도 종이를 쓰고 있으니까. 예. 달라 보였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보였는지를 정확히. 전에는 막 집사람 이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처받을 텐데 적당히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말일 줄 알았는데 진심을 이거 보니까 정말 진짜 아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구나. 네, 그리고 지혜 씨는 이제 좀 있다가 얼마 뒤면은 맞서는. 그죠? 진짜요? 한번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 힘드시잖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아, 것처럼. 진짜 10배라니까요. 아까 30년 군대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